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3일 오후 2시 16분입니다. 인프런의 새로운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네, 클로드 코드를 이용해서 정말로 딸깍 웹 서비스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수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바이브 코딩과 관련돼 가지고 수업을 좀 여러 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업까지 총 종류가 이제 4종이 되는데 각각에 대한 차이는 뭐가 있고 무엇을 다루는지 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뒤쪽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목이 좀 자극적이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과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딱딱 맞습니다. 이거 해보려고, 네, 해보려고 실험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아마도 채널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실험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 모든 실험들이, 네, 이게 정말로 딸깍이 맞는지 검증을 하느라고, 네, 했던 실험이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네, 홈페이지에 제 유튜브 채널에는 공개를 했는데, 네, 얘죠? 예, 시다바리. 예, 시다바리인데, for loop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화 시켜가지고 개발을 하게 해주는, 뭐, 이제 이런 거죠. 요즘 흔하게 유행하는, 도구 중에 하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도구를 가져다 쓰느니, 제가 만드는 게 더 빠르고 편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 썼습니다. 우선은 자산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UI는요, UI만 잠깐 보자면, 뭐, UI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뭐, UI는 크게 뭐, 제가 보기에 의미가 있는가, 뭐,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개선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수업에서 만들어낸 산출물은 사실은 그 덩치가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얘를 기획만 좀 잘 하시게 되면, 그래서 적절하게 기획하시게 되고 거기에다가 도구만 좀 제대로 써주신다면은 정말로 딸깍 완성이 됩니다. 실험은 정말로 수십 번을 했습니다. 수십 번을 했고 공개 실험만 한 7, 8차례 한 것 같은데, 네, 내부적으로 제가 진행한 건 수십 번이었고, 그래서 지금 몇 번을 다시 테스트해도 잘 작동하는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웹 서비스를 만드는데 적용했던 기술 스택은, 예, 프론트형은 Next.js, 백엔드 API 서버는 스프링 부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PostgreSQL,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스토리지로 이제 미니오를 사용을 했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그 시스템을 만약에 나 PC에서 안 하고 AWS에다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S3 서버를 써야 되고 서비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들어 놓을 때 이제 S3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전환하기도 용이하고 해서, 그래서 미니오 파일 스토리지를 이제 쓰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도구로는 이제 시다바리 for loop라고 만든 거고요. 요게 이제 과거에 제가 운영 자동화를 하려고 만들었던 그 시다바리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예, 타우리 기반으로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뭐 자동화된 어떤 프롬프트를 얘가 주입을 합니다.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화 단계,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걸 이제 거쳤다라고 치고,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 뭐 이제 절차별 자동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초기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 초기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주입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운영이 아니라 이제 그 진행 간에 입력해야 될 프롬프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를 주입하면은 얘가 이제 계속 루프를 돌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뭐 해야 될 일을 쫙 나열을 하고 하나씩 끝낼 때마다 이제 X표를 쳐대면서 줄을 쳐가면서 모두 끝나면 이제 개발이 완료되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그 간단한 LMS 같은 경우는 한 8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보여드린 요런 그 무슨 좀 규모가 있죠. 뭐 통합 관리 시스템 정도 되면은 2시간 정도에서 1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만 이 시간 동안 내가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녁 기획을 잘 합니다. 언제? 낮에.
그다음에 인제 AI를 돌려요. 언제? 네. 퇴근할 때 돌리는 거죠. 퇴근할 때. 그리고 PC를 밤새 켜 놓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출근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다? 네. 개발이 끝나 있다. 그럼 개발이 한 방에 정말로 다 끝나냐? 네. 여기가 과장입니다. 네. 좀 과장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한 방에 다 끝나진 않고요. 개발 자체는 한 80에서 90% 정도 완료가 다 됩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도 대부분의 경우 잘 작동하고 심지어 테스트까지 다 끝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주장? 그렇죠. AI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정말 제대로 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인제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스스로 내가 직접 검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부분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과장은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말고는 정말로 딸깍이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이래 커리큘럼 전에 시다바리4 이거는 시다바리4 루프 이거 깃허브에 올려놨어요. 네. 깃허브에 올려놨으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다운로드 받아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 인제 리드미가 있으니까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작동 원리는 매우 심플하고 단조롭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잘 작동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 커리큘럼 내용 잠깐 좀 살펴보면은 우선은 초기에는 이제 바이브 코딩 환경 구축하고 사용 방법, 클로드 코드 사용 방법 보고 뭐 이건 똑같아요. 그리고 인제 간단하게 이제 CRUD로 인제 그 투두 리스트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를 비롯해서 인제 상식적으로 인제 우리가 용어는 알아야 프롬프트를 입력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뭐 2 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과거에 며칠 전까지 인제 라이브로 수업을 했던 걸 녹음을 한 거다 보니까 지금 수업 이제 차시 하나가 막 시간대가 50분 막 이래요. 그래서 요 앞에 인제 기초 섹션만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벌써 인제 5 시간이 넘습니다. 5 시간이 넘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TDD를 완벽하게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고 TDD라는 용어 정도만 좀 잘 언급을 해 주고 그다음 거기에 인제 일부 하네스만 쪼끔 잘 걸어 주게 되면은 이게 인제 AI가 인제 오지랖 부리잖아요. 네 이런 게 통제가 잘 된다. 그리고 인제 이걸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인제 그런 부분에 것에 대한 것만 쪼끔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쪼끔 변수라면 변수인 게 AI 모델이에요. 인제 모델 뭘 썼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루프가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수업에서는 최상위 모델을 쓰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촬영할 때만 해도 페이블5가 오픈이 돼 있었는데 2026년 6월 23일 현재 페이블5는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모든 테스트는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오프스 4.8 기반으로 이제 수업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클로드 코드가 그 MCP로 인제 크롬 브라우저랑 연동이 되죠. 네 요런 거를 인제 테스트 항목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네 QA 테스트까지 마치 사람이 뭔가 진행하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잘 기획에 녹여 주면은 그 부분까지도 네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 수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기획이에요. 이 기획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돌리는 건 사실은 별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별 문제는 아닌데 뭐 어쨌든 그래 가지고 차시 하나가 이건 2 시간이에요. 2 시간 동안 이제 회의만 죽어랍니다. 그것도 막 달려 갖고 2 시간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 시간이 아니라 2주 이상 걸릴 일이에요, 사실은. 네, 사실은 2주 이상을 해야 되는데 뭐 수업 관계상 그 기획 회의를 뭐 2 주를 하는 걸 녹화해서 보여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다음에는 인제 그 시다바리 for 루프 요걸 활용해서 인제 어떻게 개발하는지 뭐가 어떻게 자동화되는지 그러니까 요거를 딸깍을 안 하고 "이거를 나는 수동으로 하겠어."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주입되는 명령 그대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넣고 엔터만 치면 개발은 끝나요. 어떻게 그렇게 구성하느냐 그래서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이 수업에서 다뤄졌다. 그러니까 인제 웹 서비스 개발에 관한 게 필요하시면 이 강의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만든 수업이 여러 개가 있죠. 바이브 코딩 관련돼서. 그래서 인제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가장 오래된 알면 칼퇴하는 뭐 이 강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실 필요가 없다. 얘는 조만간 재개정을 할 거예요. 재개정을 할 거고 지금 보실 내용이 아니다. 이게 몇 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라 지금하고 상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하셔야 될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유행 말고 내공 요거는 뭐가 다르냐면은 얘는 어디에 특수화되어 있냐면은 AWS에 특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다루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제 프롬프트에다 대고 뭐 집어넣었다를 소개를 해 드리긴 하는데 이 바이브 코딩에 집중한다라기보다는 이 AWS 환경에다가 이런 서비스를 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즉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이브 코딩으로 안 돼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래서 뭐 이제 여기서 논하는 바이브 코딩은 좀 그런 내용을 다룬다.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그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전체의 비중 중에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30% 밖에 안 되고 나머지 거의 70%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AWS에다가 집중하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좀 문제의 강의인데 이 자동화 시스템 개발하겠다라고. 근데 여기서 인제 개발 자동화 플러스 사실은 뭔 자동화냐면 운영 자동화입니다, 운영. 예. 그래서 인제 그 개발을 하게 되는데 개발된 결과물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 자체가 또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AWS 서비스 올렸어요. 근데 그 올려 놓은 서비스가 잘 작동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테니까 장애가 났겠죠? 그럼 그 장애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원인 분석하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되겠죠? 네. 뭐 이제 버그 픽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배포까지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위 이른바 CI/CD 뭐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하셔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AWS 환경에서 비용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이런 배포까지 이르는 부분을 자동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그 많은 분들이 정말로 "나 웹 서비스 만들고 싶은데 이 웹 서비스 만드는 걸 좀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브 코딩으로." 그래서 나온 게 인제 통합 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하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시다바리 프로젝트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다루는 기술 스택이 얘는 타우리 다루고 있어요. 예, 타우리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인제 그 이른바 백엔드가 인제 러스트인 거고 그다음에 인제 그 웹의 어떤 UI나 이런 부분들이 인제 엣지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제 윈도우의 컴 기술이 사용됐네 어쩌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강의는 시다바리 프로젝트 강의는 이거는 완벽하게 그냥 도구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즉 이 도구 그 자체에 집중한 수업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용해서 네 운영 좀 편하게 하고 문제 나도 자동으로 알아서 좀 대응도 좀 하고 그래야 나도 좀 놀러 가니까 그죠? 네 그러자는 수업이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올린 수업은 정말로 얘는 웹 서비스 만들자는 건데 네 그 서비스 개발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운영 자체를 PC에서 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인제 예 소규모 시스템이다. 그런데 다루는 분량만큼은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큰데 네 내용적인 면에서는 규모가 꽤 커요. 꽤 크지만 PC 한 대를 이용해서 소규모로 서비스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 특히 인제 윈도우 환경 뭐 이제 이런 데서 PC 한 대 덜렁 이용해 가지고 "나도 서비스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yes. 다만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거는 정말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PC에다가 올려 가지고 서비스하는 고기까지만. 네.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데 묶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리버스 프락시를 붙여 가지고 인제 자신의 시스템을 외부에다 감추는 요런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은 논하지 않았다. 다만 이게 인제 정말 많이 또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온다면 뭐 그런 거는 제가 사후 서비스 네 관점에서 만들어 드리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웹 서비스 만드는 강의니까 네 필요하시면 이걸 보셔라. 그리고 이 알면 칼퇴하는 거는 당분간은 인제 재개정할 거니까 굳이 구매하실 필요 없고 지금 현재 고민 중인 거는 네 클로드
네, 클로드 코드 사용 방법에 관해서 별도 강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좀 중복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복되는 요소를 별도 강의로 따로 빼고 그걸 여기에다가 녹여서 집어넣을까? 이 부분은 현재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관련돼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번에 만든 강의가 또 혼자서 뭐 서비스 만드셔야 되는 분들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현재 50% 할인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